표본 평균 X바의 분포와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모집단이라는 것은 어미 모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응시한 학생의 시험 점수, 전국의 학생들에 대한 시험 점수가 될 수도 있고요. 통조림 회사에서 생산되는 통조림의 무게, 이런 걸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회사, 전구회사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 이런 거는 다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모집단에 있는 모든 수를 다 조사해서 이를테면 통조림이라고 해봅시다. 통조림 같은 경우는 모집단에 있는 모든 통조림을 다 조사해서 그것의 평균과 분산을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전수조사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평균이 있겠죠. 그 평균을 M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각각 모평균, 모분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모평균 M이 있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전수조사했을 때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개수를 추출하여 고루고루 추출하여 랜덤 추출이죠. N개를 추출해서 그것의 평균과 그것의 분산을 구해서 모평균 M을 추정하겠다라는 개념, 그 개념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요 모평균 추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때 뽑은 것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n으로 표현합니다. x반은 뽑은 것의 평균을 얘기해요. 뽑은 것의 평균이라는 것은 결국 x1, x2 해서 x의 n까지를 뽑고 난 다음에 n으로 나눈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를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표본 평균은 결국은 x바예요. x바는 뽑은 것의 평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어떤 모집단에서 n개를 추출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결국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균을 구한 것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분산을 구한 것을 표본 분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표본 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야, 이 n개 중에서 평균이 x바였었어요. 그럼 x1에서 x바를 빼고 제곱을 했죠. 분산의 개념은 뭐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평균은 x바의 구실을, x바가 평균 구실을 하다 보니까 x2에서도 x바를 빼고 제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n에서도 x바를 빼고 제곱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수 n으로 나누는 게 보통인데 이때 s제곱은 n-1로 나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증명이 필요한데 증명은 고등부 과정을 넘다 보니까 증명을 생략하고 분산은 분산이긴 한데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만큼은 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n-1로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출제하려고 맘먹으면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x반은 표본 모집단에 있는 그러한 x의 개수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x1이 있고 x2가 있고 x의 n 플러스 1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모집단의 개수보다 x바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집단을 1357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 추출해서 그것의 평균을 구했다라고 가정합시다. 문제는 같은 것을 또 뽑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 1을 뽑아도 상관없고 1, 3을 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도 결정이 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 뽑혔냐라는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평균은 1이죠. 이 두 개의 평균은 2가 되고 이것의 평균은 3, 평균은 4가 되겠죠. 자, 이 둘의 평균은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의 평균은 3 되고 4, 5, 6, 4, 5, 6, 7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x바가 택할 수 있는 것, 즉 x바는 이만큼 나와요. 즉 x의 개수가 애초에 모집단의 개수가 4개인데 2개를 추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x바의 개수는 16개가 나옵니다. 그 16개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죠. 모든 자료를 다 더하고 1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 결과는 애초에 모평균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자료의 평균은 4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이 4개의 자료의 분산은 5가 됩니다. 그런데 x바의 분산, 즉 16개의 분산은 애초에 모분산 5와 숫자가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2개를 뽑았기 때문에 2로 나눠야지만 x바의 분산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그냥 이용만 잘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x바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s제곱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x바가 핵심 소재가 됩니다.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원래의 모평균과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라는 결론. 그리고 x바에 대한 분산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이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과 분산이 결정되었다 보니까 명찰을 구성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명찰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는 것이 x바의 명찰이 되며, 자, 그래서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 볼게요. 모평균이 5라고 되어 있어요. 모표준 편차가 3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x바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제평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평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평 빼기 평제, 분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x바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분산의 공식에 의해서 제곱의 평균, x바 제곱의 평균에서 x바 평균의 제곱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x의 명찰이 뭐였느냐면 평균이 5였고 표준 편차가 3이었었어요. 평균이 5였고 표준 편차가 3이니까 3제곱을 따라가겠죠. 자, 이때 x바 같은 경우는 평균은 그대로 5가 되지만 분산은 뽑은 것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6분의 3, 3은 9, 9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이때 요것이 평균과 모평균과 똑같지만 요것이 vx바가 되는 겁니다. 즉 6분의 9, 2분의 3, 그 결과가 우리가 구하려는 제평 x바 제곱의 평균에서 이건 뭐랑 똑같았어요? 5가 되지 않습니까? 25를 뺀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서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25에서 2분의 3을 더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2분의 5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과 분산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 확률 분포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모집단이 됩니다. 자, 이 모집단에서 추출한 거죠. 20개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모집 평균과 모 분산을 구할 수 있죠. 그럼 x바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고요. x바의 분산 또한 구할 수 있더란 얘기입니다. 20개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이 표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 봅시다. 자, 10으로 통분을 먼저 좀 할까요? 10분의 2가 될 거고요. 이쪽은 10분의 4가 되고 여기 10분의 1이 되는군요. 이 세 개를 더하면 10분의 7, 여기는 10분의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 모평균 m을 구합시다. 곱도로 구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10분의 통분되어 있으니까요. 10분의 3 씁시다. 이렇게 곱하면 10분의 8이 되죠. 이렇게 곱하면 10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14인가요? 그래서 5분의 7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5분의 7이 모평균이에요. 5분의 7이 모평균이다 보니까 표본 평균 또한 5분의 7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분산 구하러 갑시다. 시그마 제곱은 제평 빼기 평제로 구한다고 했죠. 제곱칸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 0, 1, 4, 9 이렇게 곱도를 처리해야 제평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10으로 통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하면 3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면 9가 되는군요. 16 플러스 12, 28이 되고 약분하면 5분의 14가 되는군요.
자, 여기에서 뭘 빼죠? 25분의 평균의 제곱인 25분의 49. 이거 빼야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런 기호는 없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설명의 편의상 이런 기호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5분의 14에서 5분의 14는 25분에 통분을 해버리면 70인가요? 70에서 49를 뺀 결과겠죠. 그럼 25분의 21이군요. 자, 요것이 모 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25분의 21을 표본의 크기 20으로 나눠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분의 1 처리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지금은 평균만 구하면 돼요. x바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모평균과 정확히 똑같다 보니까 답은 5분의 7인데 만약에 x바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요것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 2, 3 숫자가 각각 적힌 공이 3개, 1개, 1개에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주머니의 상황을 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x라고 한다 그러면 1이 3개 들어있어요. 1이 3개 들어있고 2가 1개 들어있고 3도 1개에 들어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중에 2개의 공을 추출할 때라고 했는데 그럼 이 공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x가 택할 수 있는 것은 1, 그리고 2, 그리고 3이지 않습니까? 그 합계가 1이 될 것이고 그때의 확률을 조사해 보시면 1은 5분의 3이에요. 2는 5분의 1임을 알 수 있고 3도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 합계가 1이 되어야겠죠. 자, 이 상황의 평균, 모평균이죠. 평균을 구하면 곱도로 처리할 수 있어서 5로 통분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곱하면 3이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3이 돼요. 그래서 5분의 8 얘가 평균이 모평균이 됩니다. 그러니 2x바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5분의 8 돼요. 모평균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죠. 자, 시그마 제곱 구해봅시다. 시그마 제곱은 제평을 구해야 합니다. 제곱을 처리하시고요. 제평을 구하시면 이렇게 곱하면 5분의 3이죠.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5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5분의 9네요. 계산하시면 5분의 7, 5분의 7 플러스 9니까 16. 5분의 16에서 뭘 빼요? 평균의 제곱은 25분의 64를 빼야 됩니다. 그럼 2는 25분의 얼마입니까? 5를 곱하면 80이군요. 그래서 25분의 80에서 64를 빼야 합니다. 25분의 16이 되는군요. 자, 이것이 원래 모분산이었습니다. 그럼 vx바를 구하라면 지금 구한 25분의 16에서 나눠야겠죠. 2개의 공을 추출했기 때문에 2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25분의 8이 vx바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바는 모평균과 똑같아서 5분의 8이 되고요. vx바는 모분산 25분의 16을 2로 나눈 25분의 8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2번입니다. 정규분포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걸 뽑았어요. n이 지금 49인 상황이 됩니다. 표본을 추출할 때 평균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x바의 평균이 a였다는 얘기예요. 이 x바 요거는 a가 되고 vx바는 4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겠죠. 그럼 이 a는 모평균과 정확히 일치하다 보니까 80임을 알 수 있고요. 이 4는요. 시그마 제곱을 뭐로 나눈 겁니까? 크기 49로 뽑았기 때문에 49로 나눈 결과가 4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시그마 제곱은 4 곱하기 49가 됨을 알 수 있고 시그마는 2 곱하기 7, 즉 14가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그것의 A 값은 80임을 알 수 있고요. 시그마 값은 1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두 번째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성 검사 점수는 평균이 72점. 지금 X가 적성 검사 점수가 되어 있죠. 그러면 평균이 72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편차가 12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는 이러한 명차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미 추출한 16명의 적성 검사의 평균 점수요. 그럼 X바지 않습니까? X바는 n이 뭐일 때예요? 지금 상황이 16명인 상황에 X바를 말하게 되죠. 자, X바는 평균이 72인 것은 모평균과 동일하고, 그리고 12의 제곱을 16으로 나눠야 되는 상황으로 X바의 분산이 결정될 겁니다. 즉 72 그리고 이건 4분의 12 4분의 12 3의 제곱이군요. 자, 이러한 명찰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X바의 표현 평균 X바가 69점과 78점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확률 69점부터 78점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단순히 X바를 하나의 문자로 보시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자, 69점에서 평균 72를 빼게 되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쪽은 Z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78에서 72를 빼고 3으로 나눈 표준화 시킨 결과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군요. Z. 요거는 2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다 보니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에서 평균이 0인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0.3413 이쪽이 0.3413 이쪽이 2까지의 넓이다 보니까 0.477이. 자, 이것이 합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뭐 끝자리가 5로 끝나는 것은 2번밖에 없죠. 답은 2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2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가 19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587이다. 이때 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뽑은 개수,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X바의 명찰을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평균은 모평균과 정확히 똑같겠죠. 그래서 200이 될 것이고 24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것만큼 표현될 겁니다. 자, 확률 X바가 194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 명찰을 이용해서 표준화 시켜야겠죠. 따라서 얘는 Z로 바뀔 것이고 194에서 200을 빼고 루트의,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됩니다. 루트의 n분의 24로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그려져 있고요. 이쪽이 0입니다. 어떠한 수값보다 작을 확률이 0.5보다 작은 수예요. 그런데 그 수는 여기 있겠죠. 어쨌든 음수가 될 겁니다. 0.1587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의 넓이는 0.3413 여기 나와야 됩니다. 이 임계치 기준값이 1이다 보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넓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식은 194에서 200 빼면 마이너스 6이고요. 이쪽은 24 나누기 루트 n이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플러스로 바뀌게 될 것이고 6, 4, 24니까 이쪽은 4가 되나요? 이거 1대란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1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계산은 간단하네요. 유형 7번은 이제 모평균의 추정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신뢰 구간과 신뢰 구간의 길이, 그리고 신뢰도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자, 95%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공식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0.95라는 확률 값은요, 표준정규분포표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자, 표준정규분포표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쪽이 0이에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 넓이, 자, 이 넓이가 0.95가 된다는 뜻입니다. 확률이죠. 예, 0.95. 자, 그 확률을 이렇게 처리해 봅시다. 0.95가 나오기 위한 요 기준값은 1.96과 마이너스 1.96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식으로 표현하면 확률 마이너스 1.96 그리고 Z가 1.96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X바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X바의 명차를 일단 설정을 하고 가봅시다. 평균이 M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표준화했다라는 얘기인데, 표준화하기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자, 확률 마이너스 1.96 곱하기 1.96이죠. 그냥 Z는 X바 빼기 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결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1.96. 자, 1.96과 마이너스 1.96에 요것이 있을 확률이 0.95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양변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마이너스 M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러한 확률이 여전히 0.95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별해 봅시다. N 알 수 있죠? 자, X바 알 수 있는 겁니다. 뽑은 것의 평균이지 않습니까? 표본 평균이요. 자, 그래서 M을 지금 추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M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M을 넘기지 말고 X바를 넘기는 방향으로 식을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X바를 넘기면 이 자리 바뀌어도 관계없죠? 자리 바꾸면 M 빼기 X바인데 X바를 왼쪽 오른쪽에 넘겨주는 겁니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M이 가운데 있게 되고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자, 이게 결론이 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산한 확률값이 0.95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를 해석을 하게 되면 모평균 M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게 될 확률이 0.95, 즉 95% 신뢰 구간이다라고 결정된 것이, 공식화된 것이 이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시그마는 뭡니까? 예, 모 표준 편차였었어요. 참 X를 모평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는데 시그마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분산을 구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95%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식은 식으로 봤을 땐 그렇죠. 표본 평균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그리고 X바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 시그마를 원래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S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이때 말하는 S는 표본 평균의 표본 분산이죠. 표본 분산, 뽑은 것의 분산이요. 뽑은 것의 분산의 루트 값을 취한 게 표본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S로 바꿔서 모평균을 추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추정 공식이 되고, 다시 한번 볼게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의 값에서 여기의 값을 뺀 것이다 보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95%가 아니라 만약에
99%로 바뀌었다라면 1.96이라는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요 값이 여기 있는 값이 2.58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뭐 단조건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얘는 흔히 스몰 z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스몰 k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표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퍼센테이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임계치 또는 기준값 K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6 같은 것이 여기 올 거고요. 95%가 이 넓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제과점에서 판매한 A 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6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A 과자 400봉지를 이미 추출했습니다.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450이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450이라는 숫자가 X바를 말하게 됩니다.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95%의 넓이를 구하려면 1.96을 사용하라고 했네요. 그러니 공식에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450이 X바였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몇 개? 400개를 뽑았죠. 400분의 시그마는 16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과 모평균 M은 45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의 400분의 16. 자, 요 값을 계산해서 신뢰 구간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 등교 시간이네요.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되는데 평균 학생 100명 중에 이미 추출하여 등교 시간에 걸리는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35분이라고 합니다. 이 35는 M이 아니죠. X바를 말하게 되는 거죠. 뽑은 것의 평균이다 보니까 X바가 35임을 알 수 있고, 자, 표준 편차가 10이다라고 한 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아니고, 자, 뽑은 것의 표준 편차인 표본 표준 편차 S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대신 S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X바 마이너스 2.58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죠. 곱하기 루트의 n분의 시그마 대신 S, 그것과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의 n분의 S를 이용하라.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L이라고 하고, 얘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00명이다 보니까 루트 100분의 시그마 대신 S인 10을 이용하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10과 루트 100이 지워지고 2를 곱하니 답이 2를 곱하면 5.16인가요? 5.16이 신뢰 구간의 길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요, 여기와 여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것이고, 지금 길이가 아니라 구간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유형 9번으로 갈게요. 어느 식품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한 개의 무게는, 자,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요. 평균도 모르는데요. 그쵸? 자, 이런 것이 이제 억지로 만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니까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95%로 신뢰 구간을 추정했대요. 이게 319.3과 320.7 사이에 있게 됩니다. 이때 n을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로 가는 게 제일 현명하죠. 2 곱하기, 자, 1.96을 이용하라고 했죠. 1.96 곱하기 몇 명 뽑았습니까? 몇 개 뽑았죠? n개를 뽑았습니다. 루트의 n분의 시그마가 5죠. 요겁니다. n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이 신뢰 구간의 길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320.7에서 319.3을 빼면 1.4가 나오나요? 얘가 1.4를 만족하도록 n을 찾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기
길이를 이용해서 n을 구하든지 시그마를 구하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기록은 표준 편차가 4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대회 참가자 중 225명을 추출하여 전체 참가자 기록의 평균 99%를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2 곱하기 k 값은 뭐로 잡으셔야 됩니까? 99% 2.58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몇 명입니까? 225명이요. 루트 225분의 시그마는 45, 45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얻어집니다.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5%인 95%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뭐였죠? 2 곱하기 K값. 여기서 1.96이나 2.58을 이용하지 않고요. 여기는 단조건에 95%를 이용하려거든 기준값 2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n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n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3을 쓰시면 됩니다.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답이 얻어집니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까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28번은 어느 커피 전문점에서 만드는 커피 한 잔의 양은 표준 편차가 5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66잔, 64잔의 입이 추출하여 표본 평균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2.35다라고 했습니다. 신뢰도를 구하는 겁니다. 신뢰도를 구하시려거든 신뢰도가 뭐였죠?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여기를 0이라고 잡았을 때 양 0을 기준으로 뭐 k와 마이너스 k 이것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관련이 있죠? 이 k가 신뢰 구간의 길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의 질은 이쪽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파 %는 이 넓이를 말하게 되고요. 알파 %에 대한 기준값 k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L을 먼저 보시면요. L은 2 곱하기 K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64분의 시그마입니다. 5가 됩니다. 자, 이 값이 2.35라고 했어요. 자, 얘를 만족하는 K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를 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8이 되고 지워져서 4네요. 그래서 4분의 5K가 2.35가 될 것이고 자, 그럼 K 값은 2.35에서 5분의 4를 곱하면 되겠죠? 10분의 8인가요? 2.35 곱하기 10분의 8 8과 1을 곱해서 1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8에 16, 8, 3에 24, 8, 5, 40 그래서 1, 8, 8, 0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것만 계산하면 8에 16이니까 18.80인데요. 10으로 나누니까 1.880이 됩니다. 이 값이 1.880이에요. 1.880이다 보니까 넓이는 0.470이 되고 이쪽 반토막의 넓이가 0.470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넓이는 0.94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알파는 94%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에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죠.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바의 차이가 10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최소한 몇 개의 표본을 조사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m과 x바의 차라면 절대값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95%로 추정하려면요. x바 마이너스 1.96인데 여기 좀 2를 이용하라고 했죠. 2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뭔지 모릅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는 35를 이용하셔야 돼요. 35 요것과 그리고 x바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35요. 자, 이렇게 신뢰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n-x바란 것은 이 x바를 이쪽으로 넘기시고요. 절대값을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항상 2 곱하기 35 나누기 루트 n보다 작게 됩니다. 이것이 10 이하다, 이하가 되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우고 이거를 만족하는 n 값을 찾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됩니다. 자, 2가 지워지고 5가 되겠죠? 5 지워지고 7 됩니까? 따라서 루트의 n분의 7이 1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7호 35 지워지죠? 따라서 n은 49분 되겠네요. 따라서 49보다 n이 더 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49개는 뽑아야지만 그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이가 10 이하가 된다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자, 신뢰 구간의 성질은 거의 대부분 신뢰 구간의 길이로 결정됩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임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시그마 1.96 같은 경우는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준정기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1.96이 의미하는 것은 기준값이었죠. 여기가 1.96이었고 이게 마이너스 1.96. 물론 요수값은 이 넓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 넓이가 0.95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같을 때, 즉 n이 일정할 때를 말하게 되죠.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퍼센테이지를 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이 그림에서 간격을 더 축소시켰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1.96에서 더 작아지게 되면 이게 일정하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는지를 조사하는 건데 시그마는 결정된 거니까 상수 취급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표본이 같을 때 얘를 낮추면 짧아진다가 맞는 거죠. 신뢰도가 같을 때 여기서 이제 신뢰도가 같다는 얘기는 1.96을 고정시켜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표본의 크기가 2배가 되면 요 n을 2n으로 바꾼다 이렇게 됩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배가 되지 않죠. 루트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틀리게 되고 신뢰도를 높이면서 즉 요 값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k 값이 커지면 신뢰도도 올라갑니다.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라. 요거를 작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요것도 커지게 되겠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디귿은 참인내용입니다. 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평균 x바의 분포와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얘기를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모평균을 95%로 추정하기 위한 공식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 추정의 공식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x바와 ex바는 다른 겁니다. m과도 다르죠. m과 x바 그리고 ex바라는 세 개의 평균 개념이 나오는데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분산 개념도 시그마 제곱이라는 개념, vx바라는 개념, s제곱이라는 세 개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같지는 않지만 같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같지는 않아요. 자, 이것이 이쪽 단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